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월 11일 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증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 전약 구강, 시작은 약하게 해서 끝은 강하게 올려주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월요일 밤 기준 미국 지수 선물은 지금 상승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무역 협상이라던가 뭐 셧다운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가 움직임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셧다운에 관해서도 2차 셧다운 이슈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익 실현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아직 추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은 안 좋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미국 지수 선물도 지금 강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유럽 증시도 괜찮은 상태. 뭐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월요일 오래 쉬었죠, 상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의 어떤 상승분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돼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외국인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코스닥과 코스피 상승으로, 종가 기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라던가 이런 게 많이 쉬고 있긴 하고, 전반적인 종목들 보면은 조정세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 강세가 있었던 종목들도 오늘 뭐 정치 테마주, 지진 관련주, 뭐 딜라이브 매각 관련주, 뭐 대북주, 뭐 수소차 관련주들 살짝 반등, 뭐 요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수가 횡보하거나 혼란한 상태에서 테마주가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한번 또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라던가 상승이 기대되는 관심주들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강세가 있었던 섹터들, 주목할 만한 섹터들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 테마주 먼저 짚어보고 이슈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시황글이나 카페 마감 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좀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훑어보시기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링크 걸어드리는 뉴스들은 시장에서 좀 중요한 반응이 강한 그런 뉴스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훑어라도, 뭐 자세히 읽지 않으시더라도 뭐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YBM넷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민 관련주,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유시민 쪽으로 쏠리다 보니 유시민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 불안정과 시장 약세를 틈타 정치 테마주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포비스 TNC와 국일 신동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강한 모습 보였지만 이제 조금 후속적으로, 뭐 후속주라고 하기에는 기존부터 조금 이제 움직임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포비스 TNC나 국일 신동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당일 대장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뭐 대장주에 관한 내용, 대장주를 뭐 판별하고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랑 같이 추천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충 돌아가는지 이제 슬슬 감각이 조금씩 오실 텐데, 요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당일 대장주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당일 대장주라는 개념은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 섹터를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대장주가 있죠. 혹은 이제 그 섹터가 강하면, 그런 대장주들, 전통적인 이제 첫 번째로 오르는 그런 대장주들은 몇 배씩 오르기도 하는 그런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뭐 이낙연 관련주로 치면은 남선알미늄이 있고, 뭐 황교안 관련주로 치면 한창재지가 있고, 뭐 유시민 관련주로 치면 보혜양조라던가 이런 것들, 아주 반응성이 빨랐고 강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테마의 대장주, 섹터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섹터가 가다 보면, 특히 섹터가 오래되다 보면은 후속주들이 대장으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당일 대장주, 혹은 후속 대장주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덜 오는 것 같고요. 당일 대장주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지금 YBM넷처럼 YBM넷이 원래 유시민 관련주로서 반응성이 선제적이고 가장 강한 주식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반응성을 보인 대장주로서 당일 대장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있다 보면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1월, 2월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겁니다. 예전부터 항상 그래왔듯이 항상 주식시장에 이제 테마주라는 게 있고 이제 변동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일반 원리 원칙들은 큰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강해지고 테마가 강해지면 이런 당일 대장주 혹은 뭐 후속 대장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YBM넷 같은 경우는 그런 후속 대장주로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비스 TNC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포비스 TNC가 오늘은 YBM넷의 당일 대장주를 넘겨준 모습이죠. 그래서 YBM넷 일단 관심주 넣고요. YBM넷과 함께 포비스 TNC 이제 유시민 관련주고요. 그리고 서울제약이 있는데, 서울제약은 이제 김진태 의원 관련주로 서울제약이 혼자서 움직이는, 거의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 테마주로서 조금 꾸준히 움직여 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 그에 따른 김진태 의원의 어떤 이득, 반사 이익, 그리고 9.11 신동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9.11 신동도 황교안 이제 전 총리가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가 연기가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기가 안 돼버리면 이제 오세훈도 후보 등록 안 해버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까지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해가지고 3강 구도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홍준표, 오세훈 낙마되어버리면 이제 황교안만 이제 그렇게 이득이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또 이제 9.11 신동이 그런 명분으로 또 강세를 보여준 모습,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 모멘텀을 획득하면 더 간다, 수익 기회가 또 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바닥에서 노는 주식보다 강세가 있는 주식이 더 수익 내기 좋다라는 거,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멘텀적인 기술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명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세훈도 출마 안 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 그리고 홍준표는 불출마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홍준표 불출마 선언해버려서 새우글로벌이 급락이 심했죠. 그리고 그 오세훈도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급락이 심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다시 좀 반등으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급반등 해주는 모습이고,
국일신동이 황교안 후속주, 후속 대장주로서 요즘엔 국일신동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일신동이 반응성이 세게 나왔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의 큰 틀을 보면 오늘 이 정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추천주라든가 관심주를 상승기대 관심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본인보다 고수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무 그거 없이, 그러니까 저의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주식시장에 참여한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랑 싸워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모든 시장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저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많고, 물론 나름대로 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모두가 다 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공부하는, 이제 탐구하는 그런 자세, 태도도 중요하다. 잠깐 팁 드릴게요. 또 길어지면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내고 싶고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추천주 드리는 거를 좀 원리 원칙 잘 지키셔서 매매만 해도 지금 꾸준히 계속 수익이 쌓이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도움을 좀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스스로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내가 탐구해서 해보겠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 테마주의 전반적 흐름, 이슈와 연동되는 주가의 흐름이라던가 차트의 어떤 분석,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런 걸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험이 쌓이고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이런 해석들 자주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요 정도 봤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셔가지고 이득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야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니까 뭐 더 그냥 화이팅이라고 응원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EX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엮인 게 많죠. 지금 최근에 장대양봉들이 뜬 거 보면 엮인 게 많은 게 황교안 관련주로 엮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북주로 엮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예타면제 사업 관련주로 엮인 바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진 관련주로 오른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멘텀을 획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이 수급들이 다 지진 관련 수급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의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면 EXT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진 관련 움직임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EXT가 원래 지진 관련해가지고 반응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진 관련주, 주말에 이제 포항 인근에서 지진 난 거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거 관련해서 EXT가 오늘 월요일에, 주말 지난 월요일에 지진 관련주로서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지진 관련주로서 액트도 지진 관련주로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장중에 분명해 보이는 게 이제 동양파일 같은 경우 오늘 지진 관련주로 움직인 게 분명해 보이죠. 뭐 다른 재료로 움직일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고 지진 관련주로 움직인 모습. 그래서 집단 수급을 만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진 관련주인지는 제가 카페에 글로 정리를 적어 놓겠습니다. 뭐 굳이 그걸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진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심주, 이제 어제도 판타지오 관심주로 드렸었죠. 관심주로 드렸었고, 어떤 바닥을 다진 후에 거래 급증이라고 해서 관심주로 드린 바가 있고, 근데 지금 너무 급등세가 심하죠. 그래서
타점 잡아서 추천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 하지만 상승기대 관심주로선 충분했던 상황.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관심주로 넣고요. 조정 줄 수 있습니다. 조정 줄 수 있고 추가적 변동성과 움직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판타지오도 그렇고 다른 엔터주들 뭐 BTS도 그렇고 뭐 빌보드 관련한 거 한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지금 빌보드 뭐 BTS 뭐 흥행 아이돌 한류 혹은 뭐 그런 엔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시장이 그런 곳에 있어서 반응성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스트로, 그룹 아스트로 그 안에 차은우로 하는 연예인이 있죠. 아스트로의 어떤 곡이 이제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 랭크가 되게 되면서 그 소식, 그 뉴스 때문에 그 소셜 50 차트는 그 SN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로, 그 아스트로 말고도 한국 가수들도 많고 뭐 블랙핑크도 있고 많은데 지금 아스트로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봤죠 사실. 차은우는 좀 유명한데 아스트로는 잘 못 들어봤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선하다 보니까 또 반응성이 있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거래 급증이 나온 그런 기술적인 모멘텀의 영향,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개별주 중에 이제 관심주로 한번 보고요. 연우 같은 경우는 기간 외인 우량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23,950원, 2만원이 넘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121선 이상에서 종가 마무리해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가 급증된 모습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계의 양매수 수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관계의 매수 수급이 외국인보다 좀 더 우량한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감소로 이제 지금 발표가 났는데, 그 발표가 나게 되면서 또 뭐냐, 실적이 안 좋게 나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게 되면 만약에 향후 기대감은 좋은 주식이라면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우가 지금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안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그런 분석과 함께 연우가 지금 기관 내인 수급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연우도 상승 기대 관심주, 뭐 보통 기간 외인이 들어오는 주식들 혹은 가격대가 좀 있는 주식들, 거래 대금이 뭐 엄청 많지는 않은 주식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천천히 보셔도 되고, 뭐 어차피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뭐 날라가 버려도, 내가 못 사고 날라가 버려도 어차피 좋은 주식은 맨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뭐 하나하나 짚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우 상승 기대 관심주로 일단은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체크를 해드렸죠. 지금 어떤 뉴스가 있는데 또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였죠? 그 철도, 철도 이제 남북 철도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떤 항만 물류에 대한 항만 물류의 중요성, 그러니까 대북 항만 물류 사업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동방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 그래서 뭐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회담 전까지 대북주들이 조금씩 계속 돌아가면서 또 시세를 주고 있죠. 그래서 뭐 하락을,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북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또 해줬는데 뭐 하락해줬다가 또 상승해줬다가 뭐 계속 그러고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회담이 너무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 호재 소멸은 주의해야겠습니다만, 또 북미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또 기대감이 또 고조가 되면은 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떤 변동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동방은 그런 항만 물류 중요성에 대한 뉴스 소식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항만 물류 중요하죠. 교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철도나 이런 거, 뭐 철도로도 물론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지만, 항만 물류, 특히 남한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죠.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라서 항만 물류가 많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뭐 기차로는 안 되는 항만 물류의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허나 뭐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주식이죠. 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봤자 투심 안 좋고 어떤 차트 안 좋으면 어차피 못 갑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최근에 매물대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래도 터진 모습, 그래서 관심주로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이제 김형곤 회장이
그 장외 매수, 장외로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계열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 계열사 주식에 계열사 주식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동방의 주식인데 동방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지분을 확대한 거죠. 김형곤 회장이 동방에 대한 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가 동방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김형곤 회장이 사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김형곤 회장인 거고 매도자가 동방의 계열사인 거죠. 그래서 약간 지분이 살짝 확대된 거. 근데 그것보다는 국보랑 지금 대북 항만물류 관련주인 국보랑 KL넷 등이 장중에 움직인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들어온 투심은 항만물류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뭐 김영곤 회장 뭐 지분 확대 소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강했던 거는 이제 대북 항만물류 투심,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계의 양매수세 들어온 오이솔루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시황에서도 짚어드렸듯이 5G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기관 외인 수급 많이 들어와주고 양매수세 들어와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요번 달 말에 있을 MWC 2019에서 이제 5G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이슈가 워낙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월 5G 상용화 이슈가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5G 관련주들이 뭐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인스트루먼트, 뭐 삼지전자, 오파스넷 등등 5G 관련주들 많죠. 그런 5G 관련주들이 오늘 좀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오이솔루션 관심주로, 상승 기대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악성 매물대가 없고, 그리고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기관 외인 양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이솔루션도 관심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요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도 한 발자국, 오늘도 팁 드렸고, 어떤 보는 관점, 그리고 시장 경험을 또 하루 쌓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사실 그게 쌓이면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을 어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도 투자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뭐 요령도 알려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짝만 투자를 하셔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서 실력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 막무가내로 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하다가 쪽박 차거나 뭐 크게 물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은데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뿌듯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냥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할 것인가, 뭐 판단은 본인 몫이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뭐 하는 것만 쌓여가면은 1시간 2시간씩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꽤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발전했다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고, 오늘도 더 발전했다고 좀 만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데 대부분은 왜 주식이 위험하냐? 삼겹살집,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삼겹살집 하나를 내더라도 그 삼겹살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삼겹살집을 내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투자하는 이 주식 투자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버리죠. 아니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그냥 매수해버리고, 뭐 왠지 지금 떨어져도 왠지 다시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그냥 근거 없이 홀딩하다가 완전 크게 물려버리고, 추세 이탈해버려서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감각을 익힌 뒤에 대응 방법이 이제 체화되고 습관이 된 뒤에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투자하시는 건 많으면서 왜 주식 투자를 위해서 1년, 2년 투자는 못 하시는데요? 아니면은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1시간, 2시간씩만 해가지고 뭐 1년, 2년 하는 거 그거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그쵸?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뭐 그냥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자격증 딴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한다고 생각하고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 기술이라는 걸 내 머릿속에 익힌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만큼의 인내심을 잘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수익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손실을 한번 보고 나면 그 손실을 어거지로 메꾸고자 무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실이 더 쌓이고 또 무리하고, 그러니까 공부부터 먼저 하고 습관 잘 잡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늘려가면 되는 건데, 결국에 급한 마음이 문제고 인내심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다음에 또 좋은 팁 많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가 하고요. 마인드 오늘도 마인드 좀 더 잡으시고, 뭐 보면은 영상 보면은 60%가 70%가 주식 관련 내용이고 한 30%가 40%가 마인드 관련 내용이죠. 그만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는 나중에 가면은 원리 원칙 다 알고 매매법 이제 많이 익히고 하면은 나중에는 80%가 마인드입니다. 진짜 멘탈과 마인드가 80%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해주시고 이득 많이 챙겨가시고, 카페에도 좋은 정보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천주와 카톡방 생각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추천주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오겠습니다.